안녕하세요. 네, 유학트리 박원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엔 진짜 날씨도 좋았고 우리가 가을을 참 느낄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가을 하면 캐나다 단풍국이잖아요. 도깨비에서 나왔었지만 진짜 요즘 가을 캐나다는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제가 주말에도 상담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특이하게 LMI 취업비자를 갖고 오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LMI 취업비자. 그런데 우리가 이 LMI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LMI는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로 상담을 해드리는 컬리지를 가시게 되면 LMI가 필요가 없어요. 공립컬리지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취업비자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들이 제 고객분들 중에는 한 50%가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제 한 30, 40대 직장생활을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 영주권에 정말 이렇게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한된 비용으로 좀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캐나다 영주권 제도가 각 주마다 다른데 어제도 제가 점수를 한번 내봤는데요. BC주 영주권법이 완전히 바뀐 게 사실 뭐 올해 초 작년 말 그래요. 이게 5년마다 바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BC주가 200점 만점인데 지금 200점에 대한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시급이 아니라 연봉 기준으로 점수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저급의 일을 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10시간 뭐 이렇게 주당 50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막 주당 40시간 일을, 캐나다의 풀타임 규정은 20시간 이상이에요. 말이 안 되죠.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루에 5시간이라는 걸 풀타임이라고, 우리는 풀타임이라는 거를 정규직이라고 번역을 해놔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풀타임을 굳이 어떻게 딱 번역할 용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타임을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블로그를 쓸 때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그냥 많이 쓰는 거예요. 또는 한국어로 풀타임으로 쓰지만, 근데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를 보면요, 풀타임 주당 20시간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개념이 조금 없고 어차피 시급당 급여로 계산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주당 20시간을 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시급이 낮은 사람은 급여가 적겠고 시급이 높은 사람은 연봉이 높겠죠. 어떤 일이 그 이민법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 BC주에서 있었냐면, 제가 알기로 뭐 식당 매니저, 마트 매니저, 그 다음에 뭐 어디 조그만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뭐 사무직 매니저 이렇게 타이틀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직업의 레벨이 지금은 티어로 바꿨지만 기존에는 NOC 레벨이라는 직업의 레벨이었거든요. 그 NOC 레벨로 했을 때 O라는 직군이 매니저 직군이에요. 그래서 BC주에서는 기존의 이민법이 나이는 상관없이 매니저급이면은 이민 점수를 굉장히 높게 줬어요. 그리고 연봉이 높으면 되게 높게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전략을 짜서 식당 매니저로 일하게 되면 시급이 높이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하루에 길게 하다 보면 연봉이 뭐 5만 불, 6만 불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정말 막 미친 듯이 일하니까, 아침 저녁 이렇게 일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트 매니저, 식당 매니저로 많이 이민을 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BC주에서도 통계를 보거든요. 여러분 구글에서 BC주 이민 통계자를 보면 리포트 나와요. 거기 보면은 정말 식당 매니저, 마트 매니저가 정말 대부분 많이 이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똑하니까 이민법을 완전히 수정을 해서 아예 직업의 레벨, NOC 레벨에 대한 점수 구분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전에는 6개 항목으로 나눴던 부분을 5개로 줄이면서 그 중에 빠진 게 대표적이 직업의 레벨의 점수 구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연봉에서 시급으로 바꾼 거죠. 캐나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감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연봉 뭐로 알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사지 테라피사, 덴탈 하이진, 또는 뭐 기술직, 뭐 목공이라던가 전기수리자, 이렇게 기술직들, 그런 분들은 스킬드 잡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 시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분들이 더 유리하게 바뀐 거예요. 시급에서 장난을 칠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내가 직장의 경력이 길수록, 또 중요한 건 25점의 배점이요.
밴쿠버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공립컬리지를 나오거나 거기서 1년 일을 하면 굉장히 높은 25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신 분하고 해서 뭐 이분이 뭐 마니토바 또 도쿄에 나오는 퀘벡주, 뭐 할리팩스, 캘거리 이런 쪽을 보시길래 제가 BC주로 이민 점수를 딱 내줘봤어요. 그때 정말 놀라웠던 게 BC주 밴쿠버만 벗어난 공립컬리지에서 1년짜리 하고요. 취업만 해도 영주권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 프라이어리티 직업이라서 우선 직업, 제가 요즘에 블로그 많이 쓰잖아요. 이민 우대 직업이라고요. BC주 이민 우대 직업은 헬스 계열이나 사회복지,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또 택 이민도 괜찮고요. 그 컴퓨터 쪽, 그리고 심지어 호텔 관광학과를 나와서 엔트리 레벨 직업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호텔이나 관광 쪽에서 뭐 서빙, 식당 서빙이라던가 아니면 호텔에서 프론트데스크 직원이라던가 또는 여행사 가이드라던가 요런 직업들이 다른 주에서는 이미 참 어려운 직업인데 BC주는 그런 단순한 일들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제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밀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BC주 이민법 보시면은 이민국 사이트 들어가면 매주 뽑거든요. 온타리오는 진짜 자주 뽑지 않아요. 근데 BC주는 매주 뽑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BC주를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정보가 많은 아직도 뭐 캘거리나 온타리오주나 이렇게 다른 주로 할리팩스나 이렇게 빠진 경우가 많은데 BC주는 저도 사실은 학교들하고 많이 이제 일을 하지만 외곽 컬리지들은 한국인 직원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족이 갔을 때 무상교육 제도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분들의 정착을 서포트해주는 시스템이 아직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현지 교민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학교 직원하고 소통하면서 도시들을 하나하나 진짜 넓혀가고 있어요. BC주에서. 정말 BC주의 점처럼 뻗어있는 사람들 밴쿠버밖에 모르잖아요. 점처럼 뻗어있는 정말 온타리오주는 컬리지가 20개가 있잖아요. BC주에도 컬리지가 정말 세보면 한 10개, 15개 꽤 많거든요. 정말 점처럼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도시들을 이제 하나하나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익스플로러라고 해야 되나요? 좀 탐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온타리오주의 중소도시들도 제가 사실 10년 넘게 15년 동안 많이 홍보해서 그동안 많이 알려진 도시들이거든요. 이제는 뭐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BC주의 중소도시들은 거기 어디예요? 시골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분들이 쓴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찾은 정보를 쫓아서 가시다 보면 그 주위에 이민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주에 한때 제빵이 이민직군을 딱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제빵만 해요. 그런데 지금 제빵 안 뽑거든요. 온타리오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데를 너무 집중해서 가시면 안 되고 이 이민의 추세를 보시면서 내가 거기서 하나의 직업만 보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직업을 여러 개를 보셔서 안정적으로 내가 취업과 영주권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BC주 약간 중소도시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1시간 떨어진 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어머, 밴쿠버에서 1시간이나 가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밴쿠버에서 몬트리올 가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으세요? 밴쿠버에서 캘거리 가는 거 몇 시간 걸려요? 밴쿠버를 제외한 캐나다의 모든 도시들은, 대부분의 도시들은 1시간에서 5시간 거리입니다. 오타와도 뭐 5시간 가야 되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밴쿠버에서 1시간 떨어진 거를 멀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캐나다는 주마다 다른 나라로 보시는 게 좋고요. 하다못해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라던가 아이들이 학교를 바꿀 때에도 과목도 다르고요. 주마다 운전면허를 바꾸는 것도 주로 이동할 때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바뀌고요. 각 주마다 시스템이 아예 독립적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사실은 이민법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여러 도시들, 여러 컬리지 학과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은 티어도 바뀌고 또 이민법들도 보면은 온타리오주도 사실은 그 어떤 이민 우대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민을 해야지만 발빠르게 이민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 가는지
아니면 가족이 함께 가는지를 여쭤봐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같이 가는지 또는 아빠가 안 가시고 엄마만 가시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한국에 계시면 그래도 돈을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캐나다를 가시면 처음에 2, 3년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왜냐면 영어도 안 되죠. 그리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예산, 나의 어떤 영어와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거를 교육에 투자를 해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시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플랜을 제가 짜드리는 거에 저는 자신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경험이 많다고 진짜 자신합니다. 지금 뭐 유학원 정말 많죠. 그리고 학교도 정말 많아요. 학교 자기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컬리지도 많이 가봤고 대부분의 모든 컬리지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컬리지 학생들을 보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실제 듣는 경험담이 있고 그리고 이민법도 자주 바뀌고 지금 이 추세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민 우대 직업으로 완전히 이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 우대 직업을 모르면 이민이 내가 밀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온타리오주 컬리지인데 그 학교 얘기하면 또 안 갈지도 모르니까요. 거기에 유아교육학과를 다니시고 PGWP 3년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PGWP가 6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그런데 아내분의 영주권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온타리오주 유아교육학과 안 뽑거든요. OIMP에서는, 주정부 이민에서는. 물론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 연방에서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주정부 이민에서는 뽑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미 우대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유학원들은 이런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아요. 왜냐면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민법이 사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섣불리 이런 동향을 얘기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민법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도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이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 저도 유학원을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저는 캐나다 컬리지 직원들하고 다 파트너예요. 그 학교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분들이 또 직원으로 계시면서 또 잘 자리 잡았으면 저희가 관계거든요. 릴레이션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저희한테 리크루트를 하시는 거고 저희는 학생을 보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갔을 때 영주권이 안 됩니다. 그 학교에는 이민 우대 직업이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유튜브에 말하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예산, 그리고 가족 상황,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시는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그래도 제 경험에서 이쪽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는 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제가 상담하는 방식이 어쩌면 다른 유학원이나 이주공사랑 얘기하는 상담 방식과 다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유학원은 저도 유학원이지만 본인들이 파트너가 강하게 돼 있는 학교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 있고, 또 이주공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전문으로 하니까 취업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취업처에 보내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중립을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다짐을 하거든요. 정말 내가 마음에 진짜 부끄러움 없이 한 고객이 왔을 때 이분을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가진 예산을 가지고 캐나다에 갔을 때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거든요.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어렵게 저도 이제 뭐 신혼생활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해서 이렇게 정착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돈의 소중함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돈의 소중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는데 또는 내가 어렵게 모아놓은 돈을 가는데 이거를 정착하는데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해외 가면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영어가 안 되면 힘들고, 그래서 영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요. 기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지만 이 두 가지가 내가 도착을 해서 정해진 예산으로 딱 해야지만
현지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 저 유학토리의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